뭘 읽었는데? 아, 저 특강? 일용할 양식? 그거는 오늘 이따가 독서지 할 거고. 일용할, 내용이? 조금? 무슨 소리였지? 20. 그쵸. 오케이. 그러면 독서지는 이따 할 거니까 빼고. 아까 했던 내용 관련해서? 아니면 국어지 관련해서 질문? 있어? 없지?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랑 할 내용은 이겁니다. 8주차. 비교하며 읽기. 매체 평가하며 읽기. 이걸 할 건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재밌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얘도 숙지가 안 되니 뭐가 문제일까? 나 왜 넣어놨는데? 자, 우리 3주차 일단 비교하며 읽기 요거부터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배울 포인트가 두 가지야. 비교하며 읽기랑 매체를 평가하며 읽기. 그 중에서 비교하며 읽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자, 여러분들 이 사진들 중에서 관련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묶어봐봐. 어떻게 묶을래? 두 개 하나 이렇게 묶어봐봐. 어떻게 할래? 판다 원숭이. 판다 원숭이? 그건 어떻게 하셨나요? 동물. 또 있어? 인종별로 하나. 사람이 인자를 쓸 수 있나? 거기다가? 동물 이렇게 하면 종별로? 이렇게 얘기하지. 혹은 또? 판다 원숭이. 판다 원숭이 아까 얘기했잖아. 또 없어? 야, 원숭이랑 바나나 이렇게는 묶을 수 없어? 네. 얘네도 서로 관련이 있잖아, 그치? 네. 어떻게 동물끼리 묶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으니까 서로 먹이 아니면 생각나는 관계 그리고 판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충분히 묶어볼 수가 있죠. 내가 이 대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비교하며 읽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는 하나의 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에 있는 다양한 글들을 살펴보면서 글을 읽어내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이 노래 알아 너네? 아니요. 누가 불렀나요? 누가 불렀냐고요? 내가 보여줄게. 누가 불렀는지. 내가 이거 하이퍼링크 넣어놨는데 누가 이거 터치 안 되게 해놨어. 누구야? 행복해줘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남자가 불렀다, 그치? 남자가 헤어지면서, 그치? 우리 그때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나타나 있는 가사고, 옆에 있는 얘 보면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먼저 노래를 내고 여기에 대한 답가를 냈던 거죠, 그쵸? 이거 알아? 뭐라고? 윤동태랑 같이 부르지 않으세요? 같이 부른 것도 있고, 듀엣곡은 아니고 따로따로 곡이 나왔어. 그래요? 따로따로 곡이 나왔고, 그걸 믹스해서 같이 부른 공연 무대가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한번 봐봐. 나와 있는 요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래도 우리 열심히 들어봤지만, 그치? 지금 같은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누구는 헤어져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치? 너네 해봤어? 헤어져 봤어? 헤어지면 보통 이제 차인 쪽이 힘들어하고, 있어? 너 없잖아. 영국이 아니야? 너 없잖아. 너야? 나는 보통은 차인 쪽이 힘들어하고, 찬 쪽이, 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역전이 돼요. 차였던 애는, 그때 내가 차지 말걸, 이러고, 차였던 애는 또 나중에 후련해가지고, 자기가 나쁘게 행동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대학 가서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에서
같이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그죠? 비교하며 읽기에서 관점 비교하며 읽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자, 얘들아.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뭐야? 관점? 보는 시점. 내가 어떠한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를 우리가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 그룹을 보고 오리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치? 저걸 보고 강아지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글쓴이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글쓴이가 글에서 화제를 바라보는 입장 혹은 어떤 것?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혹은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대상에 대한 뭐가? 관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우리가 항상, 그치? 항상 이제 비문학, 글을 읽을 때에는 이 글에서 어떠한 대상을 다루고 있는지 화제를 일단 먼저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화제를 먼저 찾아주게 되면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글을 보면서 확인을 할 거지. 그래서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글에 나타나 있는 구조에 따라 중심 내용, 우리 찾는 법, 요약하는 법 다 했잖아. 이걸 하면서 요약을 하고 결국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주제를 정리를 해보면 되겠지. 그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화제에 대해서 글쓴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나타날 거란 말이지. 그러면 뭐 글이 2개, 3개가 있으면 그 글에 따라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혹은 차이점이 있다면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비교를 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오늘 비교하며 읽기에서 만나볼 핵심이에요. 됐니? 내용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치?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직접 해보면 되는 거지. 이제 페이지 넘겨서 뒤에 보시면 글이 2가지가 있거든요. 가와 나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글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휴전 요리를 대표하는 요리사 이렇게 등장하네. 그러면 일단은 휴전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나? 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자, 이런 요리사 울프강 퍽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옆에 여기 다운드 보이니? 이거 뭐 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는 거.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을 내가 가져와서 쓰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봤나요? 그죠? 남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한식을 외국의 음식 문화에 맞추어야만 세계 음식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즉, 나왔죠? 그러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네. 즉, 한식을 세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음식을 현지인에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식습관, 문화 같은 것에서도 따라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은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 이번에는 작은 따옴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격언이 있듯이 이 격언을 마찬가지로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그러면서 한식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인기 있는 음식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그렇지. 반드시 그들의 음식 문화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봤네? 그러면 이 글에서 지금 나한테 가까지만 끊어서 봤어. 이러면 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야? 중심 문장 어디 체크하면 되겠니? 일단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휴전 요리?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한식을 어떻게 해야 돼? 저 반드시 그들의 음식 문화에 맞추어 개발해야 됩니다. 한식을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다. 그치? 아, 그러면 다에서는 한식 세계화, 퓨전 이런 입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네. 가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나를 한번 보자. 얘도 보면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음식 특별 기고가인 여기도 사람이 나오네. 벤저민 주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들어봤니 이 사람? 나 여기서 처음 봐. 아무튼 뭐라고? 주원이? 주아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앞에 봐. 우리 민족의 문화와 혼이 담겨있는 것이 한식이기 때문에 한식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그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전통 한식, 나물, 김치 이런 것들이 주가 된 밥상으로 외국인의 입맛을 길들여야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그지? 자, 이러면서 한식을 대중화할지 보급화할지 방향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식을 먹을 때 한국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아노의 입장을 인용을 하면서 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한식을 성형수술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을 때 이 나라고 하는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랑 똑같이 그치? 지금 나한테 한식의 세계화 퓨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얘는 입장이 어때?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돼. 너네 가지고 있는 너네 스타일로 승부를 봐야지 세계화하고 그러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니? 그러면 같은 대상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의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가와 나의 관점을 비교할 때 알맞은 것 어떻게 하면 되니? 가는 표준으로 한식을 바꾸는 걸 어떻게? 정아, 그치? 다 알아서 얘기 안 하는 거지? 촬영하고 있어서 낯가리는 혹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그다음 나는요. 한식을 세계화하려면 본연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은 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겠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은 가와 나중에 어디에 가깝니? 읽어봐봐. 가. 왜 의견이 갈려? 같은 걸 읽었는데?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걸 읽었는데 왜 의견이 갈려? 자, 봐봐. 세계인들이 한국을 떠올려요. 음식을 듣고요.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세계화예요. 가야 나야? 나다, 그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 자, 이렇게 얘들아 우리가 같은 글을 보고 입장이 다른 글을 봤다면 반대도 가능하지 않겠니?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데요. 글의 형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 집에서 운동화 사달라고 얘기하니? 운동화보다 핸드폰 사주세요가 조금 더 와닿지 않니? 그치? 자, 내가 스마트폰을 살 거야. 이번에 최신 제일 잘 나가는 폰 뭐 있니? 아이폰이 아주 잘 나가니? 아이폰 16? 자, 운동화 대신에 사과 16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의 핸드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20년에 샀던 거랑 지금 내가 핸드폰을 쓴 지 5년이 지났고 그지? 그러면 지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5년이 지났다.
트렌드를 보아하니까 이거는 불이라더라. 지금 봐봐라. 전화도 안 된다. 터치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쵸? 뭐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 분석 이러면 뭐지? 1번 뭐 카메라 안 돼. 2번 터치 안 돼. 뭐지?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사이트에서 사과 이런 거 애플닷컴 이런 거 해가지고 엄마한테 주는 거지. 그러면서 엄마 핸드폰을 새로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쓱 주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보면서 아 얘가 핸드폰을 갖고 싶구나. 이러면서 검토를 해보고 그치? 이렇게 저희 구매를 하게. 엄마는 티라가지고 딱 저희 계획 의견만 의견만 보고 나머지 안 그런 보고. 거 다 필요 없고 너한테 핸드폰을 갖고 싶다. 그치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고 그치? 자 근데 나 이거 다 필요 없다 요렇게 가시는 친구들도 있겠죠. 엄마 이러면서 카톡으로 운동은 보고 이 폰 이렇게 해가지고 삼행시 짓고 그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보고서와 같은 딱딱한 형식 대신에 이런 식으로 삼행시 같은 것들을 써서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지. 아니 이제 엄마한테 편지 써서 애교 부리듯이 해가지고 엄마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하면은 엄마가 그래 우리 딸 우리 아들 핸드폰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겠죠. 선생님 저는 실제로 있는 사이트 실제로 있는 사이트냐고? 살수 글쎄다. 나 접속해볼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 집에 가서 이따 한번 해봐. 지금 뭘 지금 해? 이따 집에 가서 해. 선생님 검색?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건 집에 가서 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화제를 두고 서두요. 글쓴이의 관점, 목적 비슷할 수 있지. 근데, 뭐가? 그래? 형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것도 뭐 하는 거야? 해결되어 있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어떠한 글에 대해서 우리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는 글 제일 대표적인 글 우리 배웠던 거 뭐 있니? 정보 전달하는 글 뭐라고? 정보를 전달한다고요. 단위로 다시 뭐라고? 설명문 설명문. 그래 설명문. 나랑 같이 설명문 했어 안 했어? 처음 중간 끝 했어 안 했어? 했지? 처음 설명문 제일 우리 많이 봤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기사 같은 경우는 오늘 어딘가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죠. 보고문, 보고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안내문.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문 나갔죠? 그런 것들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광고문, 논설문 그치? 우리가 제일 많이 주장하는 글도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연설하는 거 그치? 여러분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것들 혹은 광고 얘도 이해 가니? 네. 광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건 사세요 하는 거잖아? 설득하는 글이니까요. 혹은 사설 이런 것들 혹은 친교나 정서편 친하게 지내자 우리 혹은 마음을 교환하자 라고 하는 목적으로 편지를 쓴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이러한 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이 안에서 형식들을 서로 비교하면서도 이야기해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러한 글들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일단 첫 번째로 사실 그렇지. 같은 화제, 대상을 다룬 글들 중에 형식이 다른 것들. 이거를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형식이 다르면 글에 나타나 있는 특징 같은 것들도 달라지겠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가면서 갈래를 그러면서 이 특징들을 분석을 해나가는 거야. 읽어보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글쓴이의 생각을 이 사람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썼겠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고. 그렇지 않지? 할만하지? 자, 그러면 얘도 넘어가서 한번 볼까? 자, 일단 딱 한눈에 보니까 뭐랑 뭐가 있네? 얘는 뭐 하는 거야? 뭐라고? 그럼 위에는
설명. 이 위에는 뭐 일단 그리고 그치? 이 아래에 보니까 얘는요. 나를 지워주세요라고 하면서 그치? 인터넷에 퍼지는 거와 사진을 지우고 싶은 사람, 글을 지우고 싶은 사람 그런 거 없어? 너네 인스타에 멋모르고 올렸던 흑역사 이런 거 없어? 인스타 없어? 똑똑한 친구들이야. 카톡 프사에 올렸던 나의 흑역사 이런 거 없어? 그건 있지. 그치? 그런 걸 지우고 싶은데 누가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있어. 어떡해. 그치? 이런 경우들 그러면서 나를 지워달래. 잊힐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얘 지금 공익 광고문이죠. 근데 지금 같은 내용을 형식만 다르게 해서 하는 글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가라고 하는 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겠죠. 하겠다, 그치? 말이 왜 이러냐. 자, 그러면 봅시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업자한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기는 해요. 자, 근데 문제가 있다면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었어. 내 명예가 훼손되었어. 라고 하는 직접적인 사실을 증명해야만 삭제를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거지. 내가 카톡 프사에 흑역사가 될 만한 사진을 실수로 올렸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삭제가 되지? 근데 그 경우는 삭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니지. 사업자한테 가서 빌어야지. 내려달라 이러면서. 그치?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어 라고 하는 걸 줘야 되는 피해를 입었어. 그러니까 피해를 입어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피해 안 입었잖아? 난 못하는 거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이유에 보시면, 그치?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서 뭐 어쩌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미칠 권리를 법제화해서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가라고 하는 글에서 나라고 하는 글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얘기는 뭐니? 둘 다? 그렇죠. 사생활 침해에 관련해서 잊혀질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치? 가라고 하는 글은 어떤 글? 주장하는 글을 통해서 그치? 따라서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지금 나의 주장이 되는 거잖아. 주장하는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를 통해서 광고문 그 형식으로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두 개를 딱 봤을 때 뭐가 한눈에 잘 들어오니? 나가 좀 더 잘 들어오죠? 근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건 둘 중엔 가가 조금 더 낫겠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써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바르게 말한 사람 지민이 맞니? 얘는 왜 틀렸니? 도표? 없었어, 그치? 동영상 아니잖아.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지민이가 했다. 풀만하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하면 읽기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를 평가하면서 읽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2022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매체 엄청 중요하다라고 집에서도 얘기 들었을 거고, 그치? 다른 데서도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부분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내신 포인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네 학교에서 배웠지? 아직 안 했니? 교과서 너네 있던데? 그치? 다른 학교 지금 1학기 내신 들어간 친구들은 이거 공부하고 있거든? 이 내용이 중요하게 나오니까 우리 똑바로 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자, 근데 얘들아 매체가 뭐야? 매체? 항상 사람들이 매체 하잖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매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체가 뭐야? 동영상 같은 거? 동영상만 매체야? 또 다른 거 없어? 뭐라고? 은미쌤이 알려줬다고? 그 은미쌤이 알려줬으면 대답을 한번 해봐.
매체가 뭐야? 자료. 자료?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매체는 그냥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의 다양한 수단.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의 다양한 수단. 그지? 네, 키도. 마음 상처를. 자,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추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만 더 살펴보고 이야기해봅시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얘들아, 매체라고 보시면 나와 있지. 보이니? 매체가 뭐라고? 뭐 하는 애라고 매체는? 도쿄, 그래프, 운영, 기록, 그치. 그런 것들처럼 체크 좀 합시다.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체 생각하면 뭐 동영상, 인터넷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매체는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들 말하지? 그거 다 매체야. 여러분들 글 쓰시죠? 그거 매체예요. 다 매체예요. 그래서 종류가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시각 매체, 청각 매체, 곡합 매체 이렇게 세 가지를. 시각 매체는 여러분들이 시각이니까 뭘로? 그렇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도표, 눈으로 보지. 그래프, 다 되죠? 네. 도면, 지도, 뭐 동영상 이런 거 다 되지. 그러면서 편지, 글도 눈으로 보는 거잖아. 이런 것들 다 됩니다. 청각 매체는 그럼 뭐겠다? 들을 수 있는 거. 그렇지. 귀로 듣는 거죠. 소리, 들으시죠? 전화, 이것도 마찬가지. 귀로 듣잖아. 다 청각 매체. 복합 매체는? 뭐, 하시는 거. 복합이니까 둘 다 있겠지. 시각과 청각이 모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복합 매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각 매체에서 어떠한 표현 방식들을 활용을 해서 글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냐. 자, 우리 아까 봤죠? 그림, 사진, 표, 그래프 이거 다 시각 어떤 매체? 그렇지. 시각 매체였죠. 이 시각 매체들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그림, 사진부터 보시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니까 실제 모습들을 더 어떻게? 생생하게? 그렇지? 혹은 다른 말로 어떻게? 좀 더 사실적으로 혹은 생동감 있게 그렇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너는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기억나니? 그 1교시 영상할 때 그 황 원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자 얘들아 당미투 너네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러면서 사진 보여주셨던 거? 뭐 그런 식으로 당미투 그 모의고사 했던 거 투표 날 했던 거 그거 가지고 자 이렇게 그 현장이 생생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려고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혹은 두 번째로 우리 표도 있었죠? 각 항목과 수치를 어떻게 표에 나타난 것들은 우리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지 그치? 정확하게 그리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오목반에는 학생들이 100명 있고요. 목동반에는 학생이 120명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좀 더 확 한눈에 와닿겠지. 그런 내용들. 혹은 이 표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로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지, 그치? 수치의 증가, 감소라고 하는 어떠한 추세, 변화의 정도나 두 가지 수치의 관계를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래프 이렇게 있으면 어떤 것들은 막대 그래프로 해놓고 어떤 것들은 요런 그래프가 있다면 이 막대와 선 그래프 사이의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선 그래프가 성실도고 요 막대 그래프가 성적이야, 점수야. 그러면 성실한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가는구나. 이런 거 나타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표에 비해서 통계적인 사실을 조금 더 쉽게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각 항목들을 서로 비교하기도 쉽겠죠. 아, A라는 학생은 성실한데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네? 이 친구는 성실하면서 점수가 잘 나오네? 이런 것들 그치?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첨가물체 같은 경우들 딱 들려주면 무언가 집중하고 무슨 소리가 들렸지 확인을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거나 혹은 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복합 매체들 전자우편 이메일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 그거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이메일 안에다가는 소리도 넣을 수 있고요. 그쵸? 시각적인 어떠한 자료들 다 넣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데 전자우편 같은 경우는 내가 보내면 끝이지. 그래서 방향이 일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동영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거야, 그치? 그 안에다가 소리 같은 것들 마찬가지로 삽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합 매체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전달이 되는 거라서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을 흥미있고 재밌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매체인데 여러분들 지금 중1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상호작용적 매체라고 하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대답할 수 있겠지. 상호작용적 매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니? 정보와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양방향? 그렇지, 양방향. 아까 저기 전자우편에서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보통은 전달하면 끝이잖아. 근데 얘는 서로 피드백이 된다고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누리집부터 SNS 채팅방, 인스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뭐에 제약 없이? 보통 제약이 없으면 뭐라고?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이 우리 정보 알아볼 수 있지. 내가 궁금한 게 있다. 새벽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었어. 있어요. 가능하지? 그치?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고. 그럼 누구나 나의 생각 다 얘기할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서로 공유도 가능하고요. 소통 맥락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건지에 따라서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셔서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빠르게 살펴보시면 누리집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으로 아는 누리집 뭐 있어? 학교 홈페이지 또 그렇지 우리 갈무리 홈페이지 있잖아. 얘 자꾸 터치가 안 된다 아랫부분이 이거 그치? 요거 우리 갈무리 홈페이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보셨던 건 중1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고 그치?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 미래 당미투 이런 거 신청하세요.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여기 질문 게시판 있는 거? 질문 게시판 들어가시면 나는 로그인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떤 걸 했는지 거기다가 선생님들이 답변을 어떻게 달아주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내가 읽는 사람을 고려해서 게시글을 쓸 거야, 그치?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중1 친구들 안녕 이렇게 글을 쓸 거고 여러분들이 글 남길 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글 쓰겠죠. 이렇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는 보통 여기서 공적인 정보들 오늘 특강이 시작합니다. 뭘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불특정 다수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형식 그리고 격식을 갖춘 표현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그 다음 얘는 뭐 하면 되겠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렇지 SNS 니네 제일 잘 알지 SNS 뭐 있니? 인스타그램? 페메. 페메 너네 페이스북 알아? 그거 너무 네. 옛날. 엄청 옛날에 했던 거 알긴 아는구나.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선생님의 인스타그램. 선생님의 아이디. 팔로우 해, 팔로우 받아줄게. 몇 명이냐고? 나는 팔로우도 많지 나. 몇 명이에요? 별로 안 많아요. 전 아예 안 해가지고. 궁금한 친구들 뭐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치? 내가 온라인 상에서 서로 앞에 봐. 그렇게 해서 서로 팔로잉 하면서 새롭게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그치? 네. 모르는 친구 넥타 팔로우 걸어가지고 안녕 말 걸고 하잖아.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이 글에다가 자유롭게 나의 생각, 의견 이런 거 표현할 수 있죠. 스토리 올려가지고 할 수 있고 그치? 그리고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뭐 하고 사는지 다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떤 거 들어가면 될까? 여기에 블로그 예시에 이렇게 써놨죠? 블로그 같은 것들 그래서 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의견 나누고 댓글 달고 한다 그치? 그래서 유익한 정보가 담긴 글들을 또 타인이랑 공유할 수 있고 블로그 중에 그렇게 후기 블로그들이 많아. 그치? 물건 쓰고 후기, 그치? 공연 본 후기 이런 것들 타인이랑 정보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은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공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공연 본 것들만 올리겠죠? 그러면서 서로 공연에 관심이 있는 나의 관심사 주제랑 관련된 것들끼리 서로 이웃을 맺어가면서 블로그를 꾸려나가겠지. 근데 옛날에는 티스토리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알아요? 블로그 같은 거야. 티스토리. 옛날의 형식의 블로그 그런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온라인 채팅방이라고 대화방이라고 합시다. 국어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대화 주고받으시죠? 그러면서 그 방에 소속된 사람들이랑 대화할 거고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기 좋지. 놓자마자 일 사라지고 그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청각적인 시각적인 자격을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다음 동영상 공유 플랫폼 제일 유명한 거 뭐? 유튜브. 그렇지. 동영상 게시해가지고 하고요. 거기 밑에다가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올리면 언니 너무 예뻐요 사랑해요 이런 거 댓글 달고 그치? 그러한 감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는 거. 그다음 온라인 협업 플랫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패들리 수업 시간에 쓰시죠? 그런 것들 온라인으로 협업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잖아. 그런 플랫폼들도 있더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체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매체라고 하는 건 언어 표현 그리고 시각자격 혹은 청각자격, 시청각자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매체들 어떻게 바르게 활용을 하면 되겠느냐. 첫 번째로 매체에 사용된 특성, 표현 방법을 가지고 정보를 바르게 이해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매체 표현 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특징들을 가지는지 봤다, 그치? 그걸 가지고 글쓴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글 딱 보니까 얘 무슨 글이니? 명태가 2008년 이후로 자취를 감췄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기사문을 여러분들께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딱 보니까 매체 뭐 쓰였니? 도표 쓰였다, 그치? 니은 도표를 통해서 뭐라고? 왜 명태가 그러냐고요? 그 물이 따뜻해져. 명태가 원래 좀 차가운 시원한 바다에 사는데 얘네가 그러니까 그 물 온도가 달라지면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이 달라지거든? 그럼 이제 걔네가 변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왜 주고? 전 세계적으로는 어디에
우리나라 명태가 잡지를 쳤던 위에는 중만 돈 세일 목표 원은 600만 톤 넘었으나 그 뒤에는 400만 톤 도전을 먹고 많이 잡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많이 먹었으니까. 너 집에서 황태 이런 거 먹어 안 먹어? 뭐예요? 먹지. 황태가 명태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진짜 뭐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인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도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글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걸 보았을 때 옆에 문제 봐봐. 자, 기억에서 우리 명태가 2008년 이후로 잡시를 감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도 맞나요? 2008년 이후에 바다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는 상황. 이거 맞아요. 압축적으로 네. 그치 표현해 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아까 도표 썼다 그랬는데 그치? 그러면 사진 아니고 이거 체크하면 되겠지. 이걸 썼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2번. 2번 맞니? 네. 어떠한 어휘량의 변화 그렇지. 아 굉장히 많았는데 훅 줄었네 라고 하는 요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면 되겠네. 왜 갑자기 누르시 왜 갑자기 늘었냐고? 많이 나왔겠지 뭐.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지. 바다 환경이 저 당시에 갑자기 명태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전체 바다가 막 바뀌었다고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몰라 안 나와서 모르겠어. 그래서 궁금하면 저기 이제 생물상심이나 이런 데 가서 여쭤봐. 난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매체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적절하게 잘 썼는지 또 사실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치?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봤듯이 도표를 썼는데 이 도표 잘 썼는지 똑바로 썼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 부분 쭉 묶어가지고 별표 쳐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이제 잘 했니? 똑바로 한 거 맞니? 평가하면서 묻는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 적절성.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효과가 괜찮은지 판단을 해보려면 일단 첫 번째로 글의 내용을 이 매체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글의 내용이랑 사진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무언가를 제시를 해주게 되면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을 해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료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내가 블로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SNS 보여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 그래서 글의 주제를 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표현 방법이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 개념에 적합한지. 내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도표를 가지고 왔어. 그럼 되겠니? 그치?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절하겠니? 음식을 만드는 설명 과정을 담은 사진이라던가 혹은 동영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매체를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잘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같은 것들을 고려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봐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은 좀 마치겠다. 오랜만에. 자, 요 글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자와 환자가 서로 이제 막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미우랑 주환이한테 연기를 니네 거북목 있어? 아니요. 너네는 없지. 너네 벌써부터 있으면 안 돼. 벌써부터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왜냐고? 너네 몇 년 살았어? 많이 살아요. 새로운 사람 10년 살았지? 나도 아직 거북목 아니다. 나도 있긴 한데 나보다 심하면 안 돼. 선생님들 중에서 컴퓨터 많이 봐가지고 진짜 이렇게 자세 있으신 근데 이렇게 분이 있어요. 컴퓨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보다가 잘 안 보이거나 막 집중하면 사람이 왜 앞으로 가잖아. 점점 앞으로 가면 이게 이 상태로 아주 이제 고정이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렇게 하면 거북목 증후군은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 한 번 번역이. 그 거북목 증후군은 저희 인간만 갖고 있는 증후군. 그러니까. 동물은 아무도 없어요. 왜? 모르겠어. 성환이 돈 걔네들은 성환 왜? 아니 그 인간들은 목을 원래 아니 다른 동물들은 뭐 이렇게 할 그런 그런 잘 활동들을 모르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난 김에 목 스트레칭 한번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글 다 받았죠. 여기 기자님이 얘기를 뭐 업무 때문에 종일 이제 스마트폰이랑 이런 거를 활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거북목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거북목 진단을 받은 사람 실제 정땡땡 씨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중간에 삽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 예전에 되게 뻐그려가지고 아파갖고 병원 가니까 얘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거북이 목처럼 머리가 이렇게 길게 삐져나온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최근에 환자가 늘어가지고 2001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15년에는 이렇게만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진자료 2개를 갖다가 줬네. 자, 얘들아, 이 사진은 위에서 얘기한 것 중에 어떤 내용이랑 같이 보여주면 좀 괜찮겠니? 거북목 증후군. 여기 있으면 되겠죠? 거북목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분 이야기하면서 이 자료를 쓰면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 도표는 어디다가 쓰면 돼? 그래프 어디다가 쓸까? 맨 아래. 맨 아래, 그치? 환자가 늘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이거 갖다가 쓰면 돼.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는 중요 그림 사진. 그렇죠. 중요한 그림, 사진, 도표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내용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야 이렇게 자세가 나오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건 내용 이해하는 데 좀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8번까지도 풀어볼까? 얘네 잘 썼니? 매체? 잘 활용했니? 1번 1번이야 2번이야? 1번 알맞지 않은 거 1번 2번. 표로 정리해서 알아보기 쉬웠니? 알맞지 않은 알맞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다, 그치? 1번이 조금 더 적절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오시면 되겠고 그 뒤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어서 숙제로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답까지 꼼꼼하게 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게 합시다. 선생님, 근데 이거